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2023 카타르 아시안컵 16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나서 1대1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까지 갔고요. 승부차기에서 4대2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압하면서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8강에서 호주를 만나죠. 만만치 않은 상대인데요. 만약에 한국 대표팀이 호주를 꺾고 4강에 오른다면 4강에서는 요르단을 만날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결승까지 진출한다면 반대편의 강자들 이란, 일본,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이런 팀들 중에서 결승에 올라온 한 팀과 대결을 펼치게 되겠죠. 한국 대표팀이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대표팀이 계속해서 올라가고는 있는데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묘하죠. 거기다가 이번 경기는 이야기할 게 정말 많습니다. 조별리그 3경기에서 1승 2무를 기록했을 때 갈수록 실점이 많아지는 양상이었고, 그리고 공격과 수비의 간격이 벌어진다는 점, 공격에서 세부 전술이 부족하다는 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경기 크리스만 감독이 3백을 들고 나왔어요. 크리스만 감독이 한국 대표팀 지휘봉 잡고 나서 3백을 가동한 적이 없죠. 감독 경력에서도 몇 번 가동한 적이 없는데 이 경기에서는 승부수로 3백을 꺼내 들었고요. 이 3백은 수비 쪽에서 힘을 발휘하긴 했지만 한국 대표팀은 공격 쪽에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결국 후반 시작과 동시에 실점한 다음에는 4백으로 변화를 하면서 공격에 초점을 맞추는 장면이 있었고,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조규성 선수의 동점골 연장전으로 넘어갔고, 연장전 끝에 결국은 승부차기까지 넘어가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경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함께 가시죠. 렛츠고! 자, 그러면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아시안컵 16강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기는 참 묘한 경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감독 만치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연봉 373억을 받잖아요. 그리고 만치니 감독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조직력을 상당히 높여놨단 말이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체적인 포메이션은 3-5-2 포메이션인데 공격을 전개할 때 모습을 보면 3-2-5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수비할 때에는 5-3-2 형태가 되죠. 그러면서 측면 쪽의 삼각 패스를 통해서 워낙에 측면 공격을 많이 이용하고요. 그 가운데 방향 전환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팀입니다. 크리스만 감독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측면 공격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대표팀이 조별리그에서 6골이나 실점하면서 수비의 문제를 노출했기 때문에 친근한 백포가 아니라 백스리를 꺼내 드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측면 공격을 묶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대표팀은 경기 초반에 수비 쪽에 집중을 하면서 이렇다 할 공격 기회를 만들지를 못했죠. 오히려 전반전에 실점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죠. 전반 막판에 골대를 2번이나 맞추면서 김민재 선수가 걷어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실점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물론 사우디아라비아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선제골을 넣는데 성공을 합니다. 교체 출전한 라디프 선수가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선제골을 넣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선수 교체를 통해서 백포로 돌아가고 기존의 전술인 4-2-3-1 또는 4-4-2 형태로 봐야 되겠죠. 계속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전과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후반 80분 이후에는 파상 공세를 펼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골문을 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가운데 황인범 선수의 날카로운 슈팅도 있었고 조규성 선수의 동점골이 터집니다. 서래원 선수가 올린 크로스를 조규성 선수가 헤더로서 골을 기록하는데 성공을 하죠. 결국 이 경기는 연장전으로 넘어갔고, 연장전에서도 한국이 경기를 주도했지만은 골을 넣지 못하면서 승부차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조현우 골키퍼가 2차례나 페널티킥을 막아내면서 결국 한국이 4대2로 승리를 거두는데요.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하지만은 조현우 선수 와이프가 오른쪽으로 뛰어서 막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현우 선수가 2차례나 막아냈기 때문에 이 경기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조현우 골키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 대표팀의 이 경기의 전술 3백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크리스만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는 처음으로 꺼내든 3백이었습니다. 물론
황인범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은 대표팀에서 3백 연습을 종종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전 끝나고 나서 3백 연습을 하면서 3백에 의한 경기력이 괜찮다는 판단 하에 3백을 꺼내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영건, 김민재, 정승현으로 3백을 구성을 했죠. 그리고 좌우 윙백으로는 서령호, 김태환을 배치했고요. 중앙에 황인범과 이재성이 위치하고 공격 쪽에서는 손흥민, 정우영, 이강인을 배치를 했습니다. 일단 사우디아라비아가 측면 공격이 날카롭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묶기 위해서 3백을 가동한 것으로 보이고요. 서령호하고 김태환이 수비 쪽에 집중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은 손흥민, 정우영, 이강인 제한된 숫자로 전개하다 보니까요. 수비는 힘을 발휘하지만 공격은 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죠. 결과론적으로 전반전은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고전했다고 봐야 됩니다. 공격에서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상당히 고전하는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점유하면서 주도하는 경기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비 쪽에 중심을 두고 침투 패스를 통해서 역습 축구를 노리다 보니까 공격 기회가 많을 수는 없었죠. 글쎄요. 이것이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일단 전반전 0대 0으로 그쳤기 때문에 상대가 골대를 2번이나 맞추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3백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죠? 실점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후반 시작과 동시에 실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크리스만 감독은 먼저 실점하다 보니까 선수 교체를 통해서 공격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를 꾀했죠. 54분에 정우영 선수를 빼고 황희찬 선수를 투입하면서 측면 공격에 변화를 줬고요. 64분에 정승현과 이재성을 빼고 박용우와 조규성을 투입했습니다. 이재성 자리에 박용우 선수가 들어갔고요. 정승현 선수가 빠지면서 백3에서 백4로 변화를 꾀했고 최전방에 조규성이 배치가 되면서 손흥민과 함께 투톱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파상 공세를 펼치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조규성 선수는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기록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3백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시선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3백을 가동함으로 인해서 한 골밖에 실점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3백은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후반전에 백포로 변화를 꾀하면서 공격이 힘을 발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고 달리 평가하는 분들은 3백 상태로 전반전에 경기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3백은 실패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3백 상태에서 너무 수동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월드컵에서도 백포 라인을 가동하면서 능동적인 축구를 구사했는데 아시안컵 본선에서 오히려 다운그레이드 된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3백을 가동하면서 실점수를 줄인 건 사실이지만 전반전에 공수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수비에 집중하다 보니까 공격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고 다만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별리그 돌아왔을 때 대표팀의 가장 큰 문제는 공격에서 세부 전술이 없고 그리고 공격과 미드필더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드필드 라인에 크리스만 감독은 황인범, 이재성 같이 볼을 잘 차는 선수들을 배치를 하는데 사실 이 위치에 파이터 성향이 있는 미드필더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중원에서 밸런스를 좀 맞춰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4-3-3 포메이션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 경기에서는 미드필드의 변화보다는 수비 라인의 변화를 통해서 상대의 측면 공격을 묶는데 초점을 맞췄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끝나고 크리스만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은 우리는 오늘 아주 좋은 팀을 상대로 경기를 펼쳤고 8강에 진출했기 때문에 8강을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골을 넣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사우디도 좋은 팀이었고 사우디에게도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승부차기를 위해서 훈련을 했고 조현우의 선방은 정말 대단했다면서 조현우 골키퍼의 활약을 칭찬을 했습니다. 모두가 조국을 위해 열심히 경기를 하고 있고 정말 이기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승리는 팀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준다고 얘기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질 수 있는 경기를 결국 승리로 바꿔놨거든요. 그러면 선수들의 자신감은 더 올라가게 돼 있죠. 그리고 호주에 비해 회복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 이것은 조 1위를 하지 못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호주는 28일 인도네시아하고 16강전을 치러서 4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죠. 근데 우리 대표팀은 31일날 경기를 펼쳤으니까 역시 휴식 기간도 호주가 훨씬 더 길고요. 또 한 가지 우리는 16강전에서 승부차기까지 갔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모가 매우 큰 상황이긴 합니다.
역시 이제 악재가 또 따른다는 거죠. 우리 대표팀 이번 아시안컵에서 정말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아쉬운 점도 얘기해야 되겠죠. 사우디의 측면 공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갑작스럽게 3백을 꺼내들긴 했지만 전반전 너무 수동적이었어요. 공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수비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너무 수동적인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전방 압박을 효과적으로 팀 압박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 공격을 앞쪽에서 끊어서 바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좀 부족했죠. 공을 갖고 이미 앞을 보고 있는 선수를 상대로 개개인이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었고요. 그리고 팀 압박을 좀 통해서 상대 진영에서 상대 공격을 좀 많이 괴롭힐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도 좀 아쉬웠습니다. 엔드라인에서의 크로스나 컵백 패스들도 부정확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 수비수에 걸리는 장면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 물론 서령호 선수의 크로스를 조규성 선수가 헤더로 연결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공격 패턴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만들어가면서 능동적으로 경기에 임할 필요성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는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국 대표팀은 2월 3일 0시 30분에 호주와 아시안컵 8강전을 치릅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에서 인도, 시리아,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2승 1무를 기록했고요. 4골을 넣고 1골을 실점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하고의 16강전에서 4골을 넣으면서 파괴력을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호주는 굉장히 끈끈한 팀이에요. 네, 쉽게 지지 않는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한국 선수들은 체력 소모가 큰 반면 호주 선수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요. 그리고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이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비 쪽에서의 집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대회 거의 모든 골을 우측면에서의 크로스를 통해서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 우측면 공격을 어떻게 봉쇄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흐름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집중력을 갖고 처리할 필요성이 있죠. 호주는 흐름볼에 대해서도 매우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 대표팀이 호주를 상대로 전반전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기선제압에 성공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호주의 뒷공간을 충분히 유린하면서 득점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가 후반전에 돌입하게 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호주가 조금 더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체력 소모가 큰 한국 대표팀을 상대로 호주는 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다가 피지컬을 앞세워서 특히 공중볼을 처리하면서 한국 수비를 괴롭힐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조별리그 결과 때문에 매 경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편한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을 가게 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일수록 집중력을 좀 더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조규성 선수가 골맛을 보면서 최전방의 활약을 되찾았다는 것은 희소식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조규성, 그리고 부상에서 돌아온 황희찬, 이런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한다면 호주를 상대로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경기는 한국 대표팀이 카드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집중력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3백을 한 차례 꺼내들었기 때문에 호주를 상대로 어떤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지가 매우 중요할 듯 보입니다. 호주 입장에서도 당연히 생각이 많아졌을 거라고 보입니다. 호주전이 어렵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승해야죠. 4강 가야죠. 한국 대표팀 파이팅 하길 바라겠습니다. 한국 대표팀 파이팅!